안녕하세요. 영어 선생님 차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해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고 실패 없는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1년 동안의 영어에 관한 공부 플랜을 잘 짜시길 바라요. 오늘 올해 한 해 동안 수능 영어를 어떻게 공부할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절대평가와 그리고 내신 영어를 어떻게 유연하게 잘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내신만 하다 보면은 수능 영어가 약해질 수 있고 수능만 하다 보면 그렇다고 또 1학기 2학기 내신을 놓치기가 쉬우니까 동시에 같이 가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절대평가 영어 쉽다는데 얼마나 쉬운가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는 다른가요? 라고 많이 얘기들을 한단 말이야. 사실상 6월하고 9월하고 문제를 봤을 때 작년에 수능 영어가 쉽다고는 했지만 1등급이 굉장히 많진 않았어요. 5.4% 정도밖에 안 나왔고 그렇다 치면 거의 95% 학생이 1등급을 못 맞은 거 2등급 이하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절대평가는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필요해. 내신 영어만 또 답이 아니고 그렇다가 수능 영어를 잘 못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럼 신형을 얘기를 한번 아예 드러내고 해봅시다. 신형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21번 문제가 밑줄 칠 어휘에 의미하는 바를 고르세요 라는 지문이야. 이거는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글 전체에 나온 핵심 단어를 밑줄 긋고 글 전체 내용을 물어보는 지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휘 추론과 빈칸 추론을 함께 합해놓은 것 같은 문제야. 물론 쉽지 않죠. 이러한 기출이 없는 신형의 가장 큰 문제가 기출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어떻게 비연계를 다뤄왔고 문제에 관한 적응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시험 당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41번, 42번 문제는 장문 독해인데 장문 독해쯤 갈 때쯤 대부분 그때 어떻게 시간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동안의 장문 독해는 빈칸 추론이어가지고 단어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라 생각보다 초반부에 나오는 단어만으로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보다시피 맨 마지막에 D까지 가다 보면은 끝까지 다 읽어야지만 답을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2등급 이하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독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는데 독해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는 이 문제에서 굉장히 적응력이 낮겠지. 그럼 두 문제 다 합하면 모두 몇 점이냐면 5점, 3점, 8점. 생각보다 8점에서 7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본인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은 내가 생각했던 2등급이나 3등급을 받는다 치지만 전혀 그렇게 준비가 안 됐으면은 이 신형 문제에서 틀려. 그럼 내가 80점이라고 예상했던 친구는 73점 맞는 거지. 그럼 2등급이라고 예상했는데 사실상 수능은 3등급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지만 절대평가가 주는 제일 좋은 이득이 뭐야? 90점도 100점도 1등급, 80점도 89점도 2등급 이거잖아. 자기가 원하는 원래 계획했던 성적을 내려면 전략적이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작년 수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10개 문항이 오답률을 네스트를 쳐보면은 보다시피 선생님이 빨간 표를 친 거 있잖아. 그거는 EBS 연계가 됐던 거야. 그리고 밑에 빨간색 2개 있는 건 신형 문제거든. 그러면 역설적으로 EBS 연계와 신형 문제가 오답 베스트 10에 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EBS를 공부했는데도 틀려. 그리고 신형은 모르니까 틀려. 생각보다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은 EBS를 어떻게 공부해야 돼? 여기 난이도에 맞춰서 그리고 정말 변형에 관한 대비를 한 채로 공부해야 되고 신형처럼 전혀 기출이 없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독해를 정보를 처리하는지를 평소에 닦아놓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입시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예상하지 않은 성적이 나오는 거거든. 예상하지 않은 성적이 나오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꼬이는 거니까 내가 거기에 딱 맞춰서 매니징하는 스킬이 필요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솔루션부터 한번 같이 들어가 보죠. 여기 정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친구는 어쩔 수 없이 EBS 연계와 비연계를 고민을 할 텐데 그럼 연계와 비연계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를 할까? 처음에 이제 수능 대비 개념 완성 같은 게 이제 겨울방학이나 3월 될 때까지 하는 공부 유형이라면 3월 말까지는 수능 특강이 나와서 수능 특강을 공부하고 그리고 4월에서 5월까지는 영어 독해를 한다고 큰 틀을 짜놨는데 사실상 영어 독해를 먼저 해도 돼. 근데 영어 독해를 먼저 쓰지 않은 이유는
영어 독해는 수능 특강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책을 먼저 하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리고 자성차를 자꾸 하게 되죠. 수능 특강으로 여러분들 기본기를 다지고 난 다음에 영어 독해를 하시는 게 순서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6월 모평은 영어 독해에서 많이 나와요. 제가 미리 팁을 드려요. 6월 모평은 영어 독해에서 많이 나온다. 영어 독해 후반부에서 많이 나와. 그러니까 테스트 1, 2, 3부터 먼저 풀어도 좋아. 앞에 1, 2강 훨씬 어려운 거 백날 붙잡고 있어봤자 6월 모평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부터 공부하시면 조금 스트레스는 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연계도 많이 되니까 꼭 잊지 말고 문제 푸셔야 되고 9, 10월에는 어떻게 9월 모평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9월 모평에는 수능 완성이 많이 연계가 되겠죠. 아무래도 6월 달 후반에 수능 완성이 나오기 때문에 수능 완성에 대한 교재 준비가 된 친구는 9월 모평 굉장히 잘 볼 수가 있고 특이사항은 작년에 9월 모평이 수능 완성이 덜 나왔어요. 수능 특강에서 많이 연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상했지. 아, 수능엔 수능 완성이 많이 나오겠구나. 역시 수능 완성이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 어떤 교재에서 연계가 되는지를 보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의 굉장한 팁이에요. 그러면 수능에 어떤 교재가 많이 나왔으면 정말 시간이 급할 경우에 그 교재를 빼고 공부해도 괜찮아. 그래봤자 한두 문제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적중 찍기라고 그랬는데 수능 보기 전에 어차피 그때는 유형 독해를 하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필요한데 내가 어떤 등급을 어떻게 맞을지를 예상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92점이냐 93점이냐 있는 친구들은 아까 말한 대로 신형 문제에서 실수하면은 생각보다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하잖아. 3점짜리를 틀리면 89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신유형 대비를 하되 신형 문제가 기출이 없을 경우에 빈칸 추론과 어휘 추론을 함께 병합하는 식으로 글의 논리와 추론을 꼼꼼히 보는 독해 연습을 하시면 실패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수시 원서도 쓰고 정시 원서 두 개도 다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런 학생은 가장 중요한 1학기 내신을 챙겨야지. 1학기 내신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일단 수능 특강하고 영어 독해가 다 출제되잖아. 그러면은 좋은 점이 뭐야? 수능 특강과 영어 독해를 잘 해놓으면 1학기 때, 2학기 때는 사실상 EBS에 약간 부담감도 많이 줄을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영어 공부 트렌드가 바뀐 게 1학기 땐 거의 EBS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여름방학 때 좀 약점 유형, 많이 틀리는 문제 위주로 문제를 풀이하는 게 가장 스마트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3월부터 수능까지 쭉 커리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4월달, 3월달 모의고사, 6월 모평 같은 거를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평가 수준에 나오는 문제는 EBS 연계가 되기 때문에 1학기 내신 준비가 잘 된 친구는 6월 모평도 굉장히 잘 볼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중간고사까지는 거의 다 수능 특강을 다 끝낸다고 보면 되고요. 기말고사 보기 직전까지 영어 독해를 다 끝낸다는 큰 틀로 공부하면 되고 선생님은 이때도 학생들에게 현강 학생들에게 시험 대비에 관한 자료를 서술형까지 다 준비해 주거든. 왜?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좋아야 좋은 대학을 가고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저한테 가장 큰 기쁨이니까 그렇죠. 6월 모평 대비해서는 수능 특강과 영어 독해에서 나올 것 같은 문제만 골라서 일단 핵심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빈칸, 어법, 어휘, 문장 순서, 문장 위치 4개는 항상 연계가 되는 직접 연계 영역이기 때문에 EBS를 공부하실 때도 이 중요 요형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말고사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셨다면 내신을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름방학 때는 뭐를 해야 돼? 여름방학 때는 수능 완성 끝내야지. 9월 모평에 수능 완성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는 수능 완성 그냥 4주나 오전에 빡 잡아서 끝낸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독하게 공부하셔야 돼. 마지막 여름방학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찬란한 입시를 위해서는 그 정도 희생을 하셔야 돼. 그리고 약점 유형 대비라는 거는 9평 끝나고 나서 10월부터 11월 바로 초순까지 그 순서를 많이 틀리는 친구는 글의 핵심을 못 보는 거고 위치를 틀리는 친구는 주제 문장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고 빈칸 추론을 틀린 친구는 선택지 해석이 잘 안 되거나 글의 핵심 논리 파악이 잘 안 되거나 단어가 약하거나 3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수준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 유형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연계, 연계 빠짐없이 풀어야 될 때 그때 약점 유형 대비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종 실전 대비 마지막에 2주 정도 나는 그때 내 현강 학생들에게 EBS
총 교재에 관한 총 정리를 해줘. 문제를 한 80개 정도를 내가 줄여서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기서 적중이 거의 99% 된다는 거야. 정말 땀 흘려 만든 교재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줬을 때 적중의 그 희열을 느끼본 선생님은 그냥 밤을 새고 여러분들의 자료를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작년에도 요만한 노트를 하나 줬는데 거기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는데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전달해 주는 것도 선생님 목인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준비를 해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1등급을 공부를 할 때 일단은 EBS에 관한 내용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었는데 공부를 할 때 저는 학생부적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약간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EBS 공부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풀이고 거기에 맞는 우리 학교 문제가 수능형인지 내신형인지를 나와서 맞춰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결국에는 수능과 연계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지껏 한 얘기를 딱 정리하면 영어는 크게 4가지 영역인 거야. EBS 공부하기, 그리고 비연계 영역의 문제 처리 정보 능력, 그리고 어휘, 어느 정도 어휘 수준을 갖고 있는지 4번째, 이건 선생님이 도와주는 부분인데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지를 알려주는 게 선생님이 할 부분인 거지. 너희들이 3가지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네 번째 내가 주는 요령만 있으면 사실 성적 오르는 건 시간 문제인데 사실 단어하고 이제 비연계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돼. 내신 대비하고 EBS는 그냥 뻔한 자료와 뻔한 내용으로 쭉 가면 되는데 그거는 그냥 매뉴얼처럼 하면 되잖아. 물론 선생님이 도와줘서 문제를 많이 풀고 변형 문제 많이 풀면 훨씬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비연계는 그냥 해야지 하고서는 미뤄두기 십상이고 단어는 늘 안 외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2가지가 사실 함께 가는 거야. 왜? 단어를 알아야 비연계 영역을 잘 풀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어와 비연계는 숨 쉬듯이 계속 같이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거라 선생님은 내 현강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해주냐면 비연계 영역에 나오는 문제를 매일 7문제에서 8문제 풀 수 있는 문제집을 만들어줘. 그래서 그거를 늘 아주 루틴하게 풀 수 있게 해준다고. 양이 적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200~300문제를 막 풀어놓은 게 돼. 쉽게 얘기하면 문제집 2~3권을 한 달에 매일 푸는 양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영어는 공부를 할 때 심도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8문제를 내가 40분 정도를 매일 푼다라는 전략이 제일 필요해. 그때 기왕이면 선생님처럼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양질의 문제를 적절하게 솔팅해서 딱딱 풀게 해주면 훨씬 도움은 빨리 되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4가지 영역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다음에 남은 이 모의고사를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수능 보기 전주 혹은 2주 전쯤에 제가 꼭 모의고사를 출제해서 아이들에게 풀리는데 난이도는요. 솔직히 수능보다 한 10% 정도 어렵게 내요. 수능 시험장 가면 생각보다 시험 못 봐. 일단 불편하단 말이야. 모르는 선생님, 모르는 친구들, 모르는 자소에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듣기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집중도가 흐려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확한 성적을 어떻게 받아내는지를 예측하려면 조금 어려운 문제 풀어야 돼. 여기에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같이 형광등학생 나눠주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기는 해요. 근데 그걸 문제 풀었던 친구는 시험장 가서 문제가 굉장히 쉽다고 느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의고사 풀 때는 수능 바로 직전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 푸는 것도 자기 성적을 정확하게 받아내는 요령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책은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아까 제가 수능 직전에 나눠주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용은 도시락 편지라고 그래가지고 EBS 책 전체를 써머리해주는 책이야. 영어가 점심시간 다음에 보는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도시락 먹으면서 보라고 만들어줬는데 맨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선생님이 조그만한 노트처럼 만들어주는 게 점점 발전해서 책으로 만들어주거든. 딱 여기에서 직접 연계 7문제 중에서 6문제가 똑같이 연계됐어. 빈칸은 빈칸 그대로, 순서는 순서 그대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내가 적중했다가 아니라 그 일생에 가장 긴장되는 그 순간에 내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내가 말해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만든 책이죠.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가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선생이 진짜 선생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야 결과도 좋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락 편지에서 6문제가 똑같이 연계가 돼서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게 이거는 팩트니까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 적중하고 나서 느끼는 마음은 그냥 올해도 잘 보냈다. 내년도 더 잘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는 동안 느꼈던 긴장감과 걱정과 우려를 제가 십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매일 연구하고 매일 고민하는 선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생이 되어서 저도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올해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의미 있는 선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